구독자님 댓글에서 예전 내 나이 40쯤일 때 불교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시절이었지요. 하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어쩌고 하는 바람에 집에 혼자서 그것도 팬티 차림으로 앉아 반장난처럼 몸을 좌우로 끄덕이며 관세음보살을 읊어봤지요. 10분쯤 그렇게 동네 아이 부르듯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요. 근데 내 의지와 다르게 척추가 바로 서면서 자세가 바르게 되고 발음도 정확해지더이다. 마음 한켠으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계속 관음보살을 염송하게 되었는데 30여 분 지났을까 감고 있던 눈앞이 환해지는가 싶더니 내 지난날의 모습? 오만하고 나태하고 시건방스러운 행위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디다. 아니, 보이더라는 표현을 해야 할지 비굴해 보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못난 놈을 외쳤고 나로 인해 불편했을 인연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외치며 눈물 콧물이 끝없이 나오더군요. 두어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 딸아이의 초인종 소리에 참해? 의 시간을 마쳤는데 그날 이후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인 낚시를 그만두게 되었고 독서와 명상으로 취미가 서서히 바뀌더이더라. 성격도 내 중심이 아닌 역지사지하게 되었고요. 하여튼 그날 이후 불교 서적을 사모으면서 공부를 했고 뒷산에 위치한 절에 다니며 108배도 배우며 명상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처음 보는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나의 몇 해 전 이러한 현상을 말씀드렸더니 신굿이 웃으시며 관음줄이 강하니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과 전생에 나에게 공부했던 제자인데 도망쳤던 그놈이구나. 참 이렇게도 만나네 하시며 껄껄 웃으시더이다. 아이쿠, 관세음보살 영업력을 쓰다 보니 나의 개인적 사건들도 써버렸네요. 긴 글 읽어주신 우리 도바님들께 감사하고요. 관세음보살은 항시 우리 마음 한켠에 계시니 믿고 의지하며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인연들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최소한 이번 생은 절반이라도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삶의 원리 일깨워준 불교. 프랭크 M. 테데스코. 개신교가 주종을 이루는 미국에서 미국인 불자는 아직도 흔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우연히 선불교로 대두되는 한국 불교를 접하고 나서 나의 희열감은 너무도 큰 것이었다. 내가 처음 불교를 접한 계기는 독특하다. 중학교 때 외조 부모를 모시고 살게 됐는데 얼마 후 두 분이 자신의 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을 때의 일이다. 개가 차에 치여 내 앞에서 쓰러져 죽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나의 화두는 죽음이 됐다. 그러던 중 1962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불교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당시 미국의 한 암연구소의 주니어 연구원으로 발탁되어 대학원생들과 토론을 하던 중 실존주의에 대한 것을 알게 됐다.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 관련 서적을 읽던 중 참고 문헌으로 있던 일본인 스즈키 다이세츠 박사의 책에 눈이 갔다. 바로 그 책을 구해 읽으면서 몇 년간 헤매었던 죽음의 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후 신비롭게만 여겨진 불교를 알고 싶어 뉴욕, 캘리포니아 등지에 있는 일본, 티벳 사원을 찾아다니며 10만 배 고행, 연불 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교를 접하게 됐다. 그러나 큰 전환점이 된 것은 1980년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오면서부터다. 한국의 선불교를 알게 되고는 다른 나라 불교와 다른 또 다른 매력이 나를 끌어당겼다. 이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종교인류학을 박사 과정을 마치자마자 한국으로 건너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입학했다. 서양과 다른 시각에서 생명의 문제를 바라보고 자신의 내면을 닦아 나갈 것을 가르치는 불교는 오랜 기간 동안 죽음을 연구해온 내게 명쾌한 답을 제시했다. 이후 임종간호, 낙태, 생명윤리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거듭하던 중
유네스코에서 편집 자문으로 일하던 지금의 부인을 만나 화계사 인근에 집을 마련했다. 그러나 관심 있던 종교학으로 진출할 기회는 그리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결국 생계를 위해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면서 불교학을 보다 연구해 나갔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근처의 화계사, 본원 정사를 찾아 고요한 산사의 정취를 느끼는 것이 너무도 좋았다. 그러던 중 96년 방화에 의해 사찰 대웅전이 불타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한국 종교의 뼈아픈 질목을 볼 수 있었다. 집 근처의 화계사, 삼성암, 본원 정사 등이 연속 방화에 의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고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불을 꺼보겠다고 달려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종교 간 갈등에 대한 사례들을 모아보았다. 모으면서 개신교인들의 회불이 너무 심각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때부터 나는 국제사회에 한국 불교를 알리고 종교 간의 화합을 이끌어가는 방안들을 나름대로 강구해 가기 시작했다. 미국서 포교사의 길을 걸으며 지난 5에 이어 성철 스님이 입적하시고 답의식이 열렸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큰 스님을 보내는 안타까움을 보여주듯 해인사 입구에서부터 산 전체가 사람들로 뒤덮인 속에서 답의식이 거행됐다. 평소에 스님을 존경했던 나도 답의식을 보기 위해 해인사에 올랐다. 생전 처음으로 스님의 답의식을 보면서 나는 저게 죽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불덩이를 향해 절을 하고 그토록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소란스럽기는커녕 경건하기만 한 그 모습은 아직도 나의 기억에 생생하다. 이후 나는 시간이 나는 대로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한국 불교의 아름다움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한국은 쉬운 곳이 아니었다. 세종대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수직을 잃고 나서 생활이 힘들어졌다. 한국 불교를 연구하려는 마음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외국인으로 한국 불교와 관련된 일을 하려면 스님이거나 재산이 많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결국 아쉬움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 나는 비로소 불자로서 불교학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미국 대통령과 형제지간인 제 부시가 지사로 있고 미국 서해안 플로리다 주의 멕시코만을 접하고 있는 온화한 기후를 자랑하는 라고라고 하는 도시에 자리를 잡았다. 도심의 포교당과 산사에서 수행정진하는 한국 불교계를 떠올리면 이곳이 더욱 멀리 떨어져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곳은 아열대 기후에다 모래 언덕과 고가도로를 제외하고는 산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플로리다에도 법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가 아직은 미미하다. 우리 집을 반경으로 몇 킬로미터 내에는 적어도 5개의 사원, 법당, 법회가 있는데 이들은 스리랑카 스님이 운영하는 테라바다 참선의 대승 불교 계열의 베트남 사원, 그리고 일본식 참선 그룹 등이다. 숭산 스님의 해외 포교당의 하나인 무문 포교당은 차로 4시간가량 걸리는 게인즈빌이라는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들은 용맹정진으로 유명한 한국선 불교의 수행 외에도 플로리다주의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을 위한 불법 홍포와 참선 수행을 하고 있다. 나는 이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9.11 참사가 발생했을 때 참사의 피해자들을 위한 종교 간 기도 모임에 함께하고 더 나아가 무지하고 성난 시민들로부터 무슬림 신자들을 보호하고 후원하는 일을 했다. 현재는 대학에서 종교학과 관련된 수업을 맡아 강의하면서 한국 불교를 미국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매주 집으로 배달되는 불교 신문을 통해 한국 불교 소식을 접하면 그 아름다웠던 산사의 기억이 그립다.